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워하는 개념인 준동사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는 이 준동사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드려 보고요. 뒷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 이 준동사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준동사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동사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원형 뒤에 ing를 붙인 애들을 얘기하죠. 물론 이제 pp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름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렇게 부릅니다. 준동사를 어떻게 전달드리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해 오면서 느낀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 알파벳을 처음으로 공부해 본 게 언제신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ABCD를 배웠어요.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때 정도부터 ABCD를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1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생각? 이런 거를 좀 할 나이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처음 영어 ABCD를 배웠을 때 좀 이상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A를 이용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윗 단어는 ask, 두 번째는 phobia, 세 번째는 attach 라고 저희가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똑같은 A인데 발음이 다른 거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국어를 되게 잘하시는 어떤 외국인 분께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한국말을 처음 배울 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에랑 아랑 어를 구분하는지가. 왜냐면 똑같은 발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요 A라는 단어가 에로도, 아로도, 어로도 발음난다라는 점에서 이게 그냥 같은 말처럼 들렸었나 봐요.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누가 알려줬다라기보다는 계속 보다 보니까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고 그냥 맞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할 준동사가 방금 말한 거랑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에 보면요. 공부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 이 공부하다의 하다를 공부하는 것, 공부하려는, 공부해서, 공부하려고, 공부하려면, 공부하다니, 공부하기에 등등등 엄청나게 많죠. 즉 우리나라 말은 이 공부 뒤에 나오는 이 어미를 뒤틀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의 각각의 뉘앙스를 다 알고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요. 지금 여기 나온 이 모든 표현을 겨우 to 원형과 ing 이 두 가지 형태로 퉁쳐버립니다. 이 모든 표현이 이 두 개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배워왔던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입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한번 해봅시다. Study English. 자, 이게 영어를 공부하다죠. 근데 여기에다가 to를 붙여서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쓰게 되면은 아까 말했던 하는 것, 하려는, 해서 등등의 이런 뜻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죠. 영어를 공부하다, 어렵다 이 말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될 건데 이걸 말이죠.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러면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또 해볼게요. 나는 포기했다. 영어를 공부하려는 내 계획을. I abandoned my plan to study English. 이러면 이게 영어를 공부하려는 나의 계획.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영어를 공부해서. I am happy to study English. 알겠죠? 이게 공부해서고요.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너는 그 학교를 들어가야 해.
To study English, you have to enter the school.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보이시나요? 맞죠? 지금 이 문장들을 모아서 보면은 다 똑같은 to study English인데 문장에 따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말이랑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책은 너무 어렵다. 공부하기에는 The book is too difficult to study. 자, 이러면요. 지금 말한 대로 번역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투투용법 아닙니까? 그 책은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나온 이유가 말 그대로 사실 직역하면 그 책은 너무 어려워. 공부하기엔 이런 뜻인데 요걸 가지고서 우리가 의역을 해가지고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수거가 생겨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배우는 구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사실은 그냥 투부정사는 이런 뜻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투부정사가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렇게 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말처럼 이 공부하다라는 말에 공부하는 것, 공부하려는, 공부하려고, 공부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말을 뒤틀어 가지고 하는 거와 이 모든 것들을 to study,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studying 이런 걸 가지고서 두 개로 퉁치는 거에 대해 뭐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말이죠. 그냥 원래 쓰던 게 편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할 거고 우리는 아니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걸 왜 다 to 하나로 ing 하나로 퉁쳐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참 난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써야죠 뭐. 결국 이것도 비슷한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 준동사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정말 이 두 언어가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번역하는 법을 우리 그 한국말의 문법적 용어로 나눠 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문법적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봤는데 여기서 본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동사원형 앞에 이렇게 to를 붙여가지고 투부정사를 만들면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로 보면은 동사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4개의 품사로 얘기했던 것 중에 동사가 아니면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쓰게 되는 거죠. 명사로 사용할 때는 보통 이 번역을,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보통 이 번역을, 부사로 사용될 때는 보통 이 번역을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To study English is difficult. 이렇게 하면은 주어로 사용된 거라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다 이죠. 그리고 I want to study English. 나는 원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자, 이때는 어떠세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My wish is to study English. 이건 어떻습니까? 나의 바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다가 되죠. 이건 보어로 사용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투부정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사용됐죠. 그래서 이거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요런 이름이 나온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어떠세요? He is not the man to study English. 그는 영어를 공부할 그 남자가 아니다. 자, 이때는 to study English가 앞에 있는 the man을 꾸미고 있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는 뭘로 쓰인 거예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됩니다. 물론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은 뭐 서술적 용법이니 한정 용법이니 있는데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깊게 들어갈 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요. To study English, I make money. 자, 이와 같이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한 문장 외에 부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되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부사로 사용된 거니까 부사적 용법인 건데 사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얘네들이 전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 설명 뭐 맞는 것들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법적인 용어보다도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냥 이거의 이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나눠놨구나 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게 투부정사니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쓰려면은 정말 많이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얘네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되는지를 자꾸 연습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투부정사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옮겨질 때 여러 가지 그 번역 방법을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나눠 놓은 것을 우리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투부정사도 결국은 동사는 아니고 문장 내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in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ing의 개념을 잡고 이 ing가 또 문장 내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건 좀 투부정사랑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시느라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